어떤 사람은 치료가 잘 돼서 살아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안 되고 죽음에 이르는지에 대한 것들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 상영철입니다. 오늘은요, 저의 그 의학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한 제 인생의 그 스승님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인 칼 사이먼튼 선생님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미국에 있는 그 오리건주의 대학병원의 암센터에서 종양방사선과 전문의로 활동을 하시면서요, 암을 어떻게 보면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종양방사선과 전문의는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는 의사예요. 이분이 이제 말기암 환자들을 방사선으로 이렇게 치료하면서 어떤 의문점을 갖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의학에 눈을 뜨게 됐는데요.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치료가 잘 돼서 살아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안 되고 죽음에 이르는지에 대한 것들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분인데요. 결국 그 차이는 환자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최초로 밝히신 분이에요. 마인드, 바디, 스피릿 메디슨이라는 의학을 이제 창조하신 분인데요. 결국 병은 신체의 문제이지만은 결국 마음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만드셨는데요. 이분에 의하면 이 암이란 병은 어떻게 보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신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 바꿔봐. 라고 하는, 자신에게 상냥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이 본성에서 멀어지니까 병이 오더라 라고 이렇게 이걸 이분이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암 치료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셨다. 결국 이분은 이제 종양방사선과 의사를 그만두고 평생을 이 일에 매진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이분이 만든 이 프로그램에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어요. 그때 이분의 말씀이 병이 와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살지 않아서 병이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딱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결국 저도 이분의 의학을 만나고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의학이 송두리째 막 흔들리는,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이제 정말 병원 없는 세상이라는 새로운 진료 인생을 살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서 생긴 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이제 행복하면은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밖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행복을 찾아요. 밖에서 뭔가 나한테 만족스러웠던 일이 있을 때 이런 것을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행복은 밖에서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충족감 있는 기쁨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유지될 때 그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밖에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에만 그것을 우리가 행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과 밖이 조화,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행복이라는 개념을 하나는 물질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도 있어요. 하나는 어떤 정신적인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행복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행복지수 하면은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발달했지만 행복지수가 상당히 낮아요. 그렇지만은 저기 티벳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물질적인 것으로서는 행복지수가 별로 크지 않지만은 이 내적인 행복지수는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정말 그 본성으로부터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행복이라는 근본적인 그 개념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모르고 살다가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행복과 외적인 행복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행복이 스스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이제 내적인 행복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5가지 정도의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희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이 희망이 나오고 이 희망이 넘칠 때, 그때 우리 몸 안에서는 기쁨이라는 게 나와요. 이 기쁨이 쌓여야만 행복이 되는데, 우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이 없이 그냥 행복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행복이 쌓여야만 결국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생기고 자기 치유력이 극대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을 밖에서만 찾기 때문에 이런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에 좀 소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은 이제 건전한 쪽으로 들어있는 거고, 또 건전하지 않은 쪽으로 들어있어요.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건전하지 않은 쪽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탐진치라고 얘기해요. 탐진치, 이것도 5가지 종류인데, 네 번째가 해태혼침이라고 얘기합니다. 해태혼침, 들뜸과 해태혼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삶이 의외로 우리는 막 즐겁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들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해태혼침이라고 하는 게으름과 우울함이, 허전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균형적인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울증이라는 병이 될 수도 있고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의심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후회라는 게 들어있죠. 그래서 의심과 후회를 반복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2가지가 좀 전에 얘기했던 5가지의 건전한 것과 5가지의 이 좀 불건전한 것이 항상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해태혼침이 올라왔냐, 가무진치가 올라왔냐, 아니면 믿음과 기쁨이 올라왔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죠. 어느 쪽에 가느냐, 이것은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우리 삶에서 이걸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이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차림을 통해서 올라오면, 이게 올라와 있구나, 내 삶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꿨을 때 결국 그게 행복으로 가기 시작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암을 만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이제 사이먼 선생님을 제가 오늘 소개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찾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고 다시 건강해지고, 어떤 사람이 정말 암이 성장이 빠르고 또 암에 의해서 막 전이 되고 뭐 재발하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결국은 7가지의 부정적 감정이 우리 암세포를 키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7가지 부정적 감정은, 첫 번째가, 이것은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몇백 년 동안 연구한 결과이기도 해요. 첫 번째가 두려움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절망감, 3번째가 불안, 4번째가 분노, 5번째가 자책감, 6번째가 죄책감, 7번째가 배신감, 그리고 또 기타 이제 우울감이나 외로움 같은 이런 감정들을 살고 갈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한번 금방 올라갔다 떨어지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이게 질질 끌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사는 거고요. 7가지 건전한 또 이제 이것을 신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이제 같이 들어있는데, 7가지 부정적 감정을 우리는 7가지 건전한 감정으로 우리가 많이 가 있을 때 우리는 이제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가지 건전한 이 신념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주 만물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생각이 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인생, 생로병사에 대한, 이 삶에 대한 생각이 건전해야 된다는 거고요. 3번째 이제 생각에 대한, 마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번째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라고 그러는데,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만 이게 우리가 행복한 거다. 이 삶이 결국은 우리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5번째가 건강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에요. 단지 그냥 우리가 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건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정신이 다 건강했을 때 정말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 신념이죠. 이게 또 이제 5번째 있고요. 6번째, 7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6번째는 병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에요. 병이 오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병을 치유하는 데 집착하게 되는데, 정말 좋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병이 나한테 준 메시지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
나한테 좀 상냥하게 살아. 나한테 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 라고 하는 이미지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이걸 건전한 신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신념이 병을 치료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암이 왔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7번째가 이제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에요.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은 죽음이 끝이다. 죽음은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건전한 신념으로 바꾸면 내일 죽어도 나 괜찮다. 오늘 삶이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충족감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또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인데요. 이 7가지 건전한 신념과 7가지 부정적인 신념이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병이 치유되고 악화되는지가 결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암에 걸려서 좋아지는 사람과 좋아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면 좋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정적 감정에 자기의 에너지를 암을 치료하는 데 써먹지 못하고 부정적 감정, 두려움과 불안과 막 분노 같은 이런 곳에 에너지를 쓰고 있었고요. 암이 좋아지는 사람은 건전한 신념으로 병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구나. 이런 메시지를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살지 마. 좀 더 상냥하게 살아. 조금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건강해지고 또 병의 치료도 잘 되는 이런 결과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